구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옹 이사님,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은 문장을 하나 봤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보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주의를 앗아간다. 결국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낳을 것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잖아요. 요즘 세태를 이보다 더 잘 반영하는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말 누가 했을까 그랬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 한 말이래요. 그래서 역시 노벨상 수상자는 다르구나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이 말을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허버트 사이먼이 경제학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 진짜요? 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분이 1970년에 하신 말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반세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페이스북도 없고 트위터도 없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예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보 폭발의 시대 전에 그러니까요. 정보의 풍요가 주의력의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까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야,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겠네. 이 허버트 사이먼 이분이 그 행동경제학의 거의 고조할아버지 이런 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벨상을 타신 분 다른 분이지만 되게 영향을 여기 지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지. 머릿속에 정보를 엄청나게 넣으니까 그게 주의력을 내가 지금 조금 더 생산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필요성을 느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고민을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진짜 뭐 정보 검색 능력만 있으면 요즘엔 정보 자체는 정말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오히려 부족한 것은 이제 주의력이죠. 오죽하면은 뭐 요즘을 보고 스낵 정보의 시대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긴 글을 진중하게 보는 게 없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문해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계 조사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전 세계에서 1분 동안 오가는 이메일이 얼마나 될까요? 전 1분. 세계에서? 네, 딱 1분.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저게 가늠이 안 가는데? 1분 동안 2억 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뭐 한 시간에 120억 통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그렇죠. 뭐 이메일 뿐이겠습니까? 뭐 문자 메시지, 알림 피드,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는 평균 3분마다 주의력을 잃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요. 와, 3분. 3분이면은 우리가 하루에 보통 한 16시간 정도 깨 있잖아요. 하루에 거의 300번 넘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웅 이사님 옆에 와가지고 하루에 300번이나 웅 이사님 이러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집중력이죠. 정보 자체는 이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큐블리케이션 도서로 초집중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집중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해 볼 게 있죠. 그럼 초집중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가? 대부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집중해서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면은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고 내가 더 잘 살고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단박에 깨부시는 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이 쓰신 초생산성인데요. 이 책에서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많이 더 빨리 하려는 생각은 속된 말로 구닥다리다. 왜 이게 구닥다리냐면은 요 생각이 나오게 된 건 제조업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제품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제조업에서는 더 많이 더 빨리가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생산성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요즘 제조업 누가 하고 있죠? 삼성.
네, 삼성이 하기도 하는데. 그럼 삼성에서, 예, 반도체를 만들거나 그런데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반도체를 막 회로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거 요즘에 다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 단순 반복해서 제조하는 일들은 다 점점 더 로봇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식정보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조업 시대 때는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지식정보 산업 시대에는 무작정 더 빨리 더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생산성이 높아지냐? 지금 어떤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이나 이런 제작은 로봇이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구나.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더 빨리 더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데? 지금 시대랑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시대에는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네.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고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또 집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집중하고 초생산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망경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집중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초집중을 통해서 생산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초집중을 올바른 일에 쏟아 부어야지만 진정한 초생산성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일.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이 떠올렸냐면 의식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히 의식적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작정 노력해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제대로가 뭐냐?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노력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의식적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 말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제대로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럼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똑같은 거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초집중 능력을 갖고 있어도 초생산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웅이사님이 엄청난 초집중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 일에 몰두하면 뭐 3시간, 4시간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다면 그냥 3시간, 4시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초생산성을 이루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3시간, 4시간 몰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초생산성의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거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이름이 멈춰라입니다. 멈춰라. 네, 스텝 1이 멈춰라요. 왜 멈춰야 되느냐? 우리가 초집중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달리기 선수로 말을 하자면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승점을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달리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달리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1장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2장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라. 즉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부터 설정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멈춰라가 첫 번째 챕터에 나오고 또 3장이 회복하기인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몸하고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달리다가 금방 탈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 달려나가기 전에 일단 멈춰라. 이렇게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챕터 2를 보시면 잘라내라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옳은 일을 해내는 것이 무엇이냐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려면. 그래서 잘라내는 방법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쓸모없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 그걸 두 번째 스텝으로 배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배웠고 군더더기들도 다 떨궈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스텝 3는 바로 행동하라입니다.
구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처음에 이제 멈춰라를 볼 때부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접근하는구나.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더니 두 번째 잘라내라에서 그러니까 이보다 실용적인 생산성 조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업무 효율이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하라 해서 이 모든 이론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데 와 진짜 이 구성이 착착착 넘어가는 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제가 장담한 건데 이 책을 보기만 해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따라하시면은 저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무조건 높아질 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스텝이 멈춰라였고 두 번째 스텝이 잘라내라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요즘에 왜 현대사회 너무 바쁘다, 사람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상황에서 생산성을 또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뭘 또 더해라고 나 지금도 힘들고 피곤하죠. 바쁜데 생산성까지 끌어올리면 뭘 더해야 돼 막 이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첫 번째 스텝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멈추래요. 그러니까 어휴 하고 부담이 확 내려가고 그럼 두 번째 스텝은 잘라내라 그러니까 진짜 제 등에 있는 부담을 이렇게 잘라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초생산성이구나. 이렇게 힘들고 사람을 탈진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게 초생산성이구나. 그러니까 그 제목만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윤PD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가 과거랑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한 거에 맞춰서 그 단어의 정의, 개념 자체도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변했어, 사회는.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접하는 인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피곤해. 그렇죠. 불필요한 게 넘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해주는 그런 책. 그러니까 당연히 멈춰야죠.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집중을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초집중으로 뭘 잃을 것인지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는 게 초생산성이냐?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건 구닥다리 생각이고 우리의 초생산성은 일단 멈추고 불필요한 일을 잘라내는 그래서 올바른 일,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초생산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바로 이 책 마이클 하야트 작가의 초생산성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